안녕하세요, 벌브리더입니다. 동글동글한 몸매, 알록달록 예쁜 무늬, 복실복실한 털까지 벌 중에도 이렇게 귀여운 종류가 있습니다. 장수말벌은 늘 화가 난 것 같아 가까이 하기엔 좀 무서운데요. 영명으로 범블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귀여워서는 아니고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인데요. 특유의 길고 풍성한 털과 주 52시간 초과를 불사하는 노동력으로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등의 수분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극초기 군체인데요. 여왕과 일벌 10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산란하는 일 말고도 직접 설탕물을 나르거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초기 군체의 경우 여왕벌이 혼자 애벌레들을 돌보다 보니 일벌의 크기가 작습니다. 안 그래도 큰 여왕벌이 더 거대하게 보이네요. 메주같이 생겼지만 꽃가루입니다. 보통 유채꽃 화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설탕물이랑 뭉쳐두면 뒤형벌들이 마약 김밥 마냥 흡입합니다. 가져다가 저런 꿀단지를 만드는 데 쓰는데요. 저기엔 애벌레가 한 마리씩 들어있게 됩니다. 한 덩이만 넣어볼까요? 화분 떡밥을 두기 무섭게 모여드네요. 여왕벌까지 출동해서 꽃가루를 열심히 긁어 모읍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게 귀엽죠. 그치만 얘들도 벌이고 덩치도 큰 편이라 독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눈썹에 쏘였는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뒤형벌 집을 보시면은 와, 되게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를 보시면은 설탕물 팩이 있습니다. 여기 심지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설탕물을 빨아들이면은 저기서 혀를 집어넣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네모칸 단지 모양의 집을 짓는 그런 집 짓는 공간이고요. 여기 있는 화분 같은 거 주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저기는 이제 화분 같은 거, 내가 손가락 대서 그렇구나. 화분 같은 거 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집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개미랑 똑같아요. 이제 초기 군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오히려 크면은 얘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몰라서 군체가 커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요. 실패할 확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게 초기 군체가 번성하는 데 좋아요. 이것도 뭐 중기 이상 100마리, 200마리 됐을 때 정도의 크기이고, 원래 이 정도 초기 군체라면은 훨씬 더 작은 통에 좀 더 길러내게 됩니다. 가운데 털이 흰 벌이 보이시나요? 이제 막 고치에서 나온 벌인데요. 아직 몸이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육 8일차 계속 새로운 일벌들이 태어납니다. 꿀단지 고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앞마당에서 일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로 군체가 늘어날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분 떡밥은 부족하지 않게 넣어줘야 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자원의 양을 보고 여왕벌이 산란 양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몸집이 큰 일벌이 나왔습니다. 큰 크기의 일벌은 영양 공급과 노동력이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개미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개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민방위 개념인데요. 벌한테도 있는지 밤새 살펴보았는데요. 노는 벌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여왕이 아직도 현업을 띄어서 그런 걸까요? 벌들이 열일한 결과 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수요가 많아 미분양은 없어 보이는데요. 단차를 이용해 지하실도 만들고 있군요. 아니 근데 갑자기 여왕벌에게 올라타는 직진벌을 목격했습니다. 군체에서 수벌이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중기 이후에 바람직하며 이미 수정이 끝난 여왕벌의 산란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루종일 여왕벌을 괴롭히기에 바로 잡아내 분리사육을 해주겠습니다.
수벌은 독침이 없어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오직 번식을 위한 존재로 일을 하거나 전투를 할 일이 거의 없기에 암컷이 가진 독침 관련된 기관에는 생식기만 있습니다. 17일차 화분을 넓게 펴발라 집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겉에 화분이 얇은 꿀단지에서는 애벌레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작은 구멍으로 설탕물을 계속 공급해주며 애벌레가 커갈수록 화분을 겉에 붙여 꿀단지를 확장해줍니다. 안쪽에 애벌레가 꿈틀대는 게 보이시나요? 여왕벌이 유난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안절부절하며 특정한 곳에 공들여 집을 짓는데요. 갑자기 엉덩이를 꽂더니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무는데요. 고통이 있는 듯 날개를 퍼덕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왕벌은 알을 낳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벌이 알을 낳는 장면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왕벌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네요. 날카로운 낚시바늘처럼 보이는 것은 뒤형벌의 독침이에요. 산란을 할 때는 노출해서 뒤로 빼두는군요. 약 4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란을 마쳤는지 드디어 여왕이 움직입니다. 쌀알처럼 보이는 흰색 알이 보이시나요? 많은 수의 알을 하나의 꿀단지에 낳았습니다. 꿀단지당 애벌레는 한 마리씩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을 분리해서 다른 단지에 넣을까 관찰해봤지만 여왕은 입구막기에 열중할 뿐 알을 분리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벌들도 급 관심을 보이며 입구를 막는 것을 도와줍니다. 한 셀당 하나의 알을 낳지 않는 것은 아마도 초기군체의 여왕이기에 산란력이 강해 필요 이상의 알을 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육 24일차 화분이 많다고 아주 떡칠을 해놨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시멘트가 없어서 큰일인데 말이죠. 아까 전 애벌레라고 보여드렸던 고치들이 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벽이 얇고 속이 검정색으로 비쳐 보이죠? 애벌레가 성충으로 변태해서 우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벌이 엄청 많아졌죠. 이제 중기군체가 되어서 수십 마리의 일벌이 있습니다. 신여왕의 방인 왕대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청소 한번 해주고 딸기 농장에 보내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벌농장에 갔다가 벌 받게 돼서 집 짓는 모습과 산란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약 40일간의 기록이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